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뭐 누구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빌런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여자 출연자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자신밖에 모를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영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영숙은 본인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이성으로서의 호감인지 아니면 그냥 관심 그 자체가 좋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의 관심은 부담스러워서 그냥 냈다 거절을 해버렸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고백도 하기 전에. 자, 그리고 광수가 이번에 데이트 선택에서 영숙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선택할 사람이 없었으면은 나를 거절했던 영숙을 선택을 했을까. 본인도 다른 사람을 고민을 해봤지만은 선택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밥이나 먹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했던 사람하고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마음으로 데이트를 한 것 같은데, 영숙이 오늘 보여준 모습은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다.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1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참 이렇게 이기적인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거를 영숙이 해냈어요. 그리고 영숙은 뭐 순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털어놓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궁금한 거고, 나한테 관심이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본인도 그 사람한테 처음에는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영숙은 경수거든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광수하고 데이트할 때 보여준 모습은 정말 충격적으로 무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선택한 이유, 왜 선택을 했는지, 내가 거절을 했었는데 그 거절을 했던 게 진짜 거절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은 조금 애매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를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광수가 확실하게 거절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물론 희망이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겠죠. 광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희망을 품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숙을 선택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영숙이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뭐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데이트 내내 광수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냥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은근슬쩍 그런 얘기를 좀 꺼냈던 것 같아요. 야, 그리고 광수가 영숙이 누구한테 마음이 있는지 알 것 같다면서 영철 얘기를 꺼냅니다. 영철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다고, 찐 웃음이었다, 억지 텐션이 아니었다. 살짝 잘못 짚은 부분이 있는데 본인 눈에는 영수 앞에서 웃었던 영숙의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광수가 사실 연애에 대한 센스는 없어요. 부족하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영철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느낀 그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 영숙한테 얘기를 해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영숙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웃고만 말아요. 아, 그냥 그렇게 보였냐고. 경수잖아요. 그런데 경수라는 얘기를 안 하고 비 온다면서 갑자기 화재 전환을 합니다. 보면은 좀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본인 마음이 좀 들킬 것 같으니까 얘기를 돌립니다. 저런 장면이 좀 종종 나와요. 음흉하죠, 되게. 음흉한 장면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광수 인터뷰를 보면은 데이트를 하러 갈 때 처음에 차를 딱 타잖아요. 그때 느꼈다고 해요. 아, 영숙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물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안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티를 많이 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식사할 때 영숙이 경수 얘기를 은근슬쩍 꺼냅니다. 광수 보고는 얼굴에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서 경수님은 좀 포커페이스다, 그게 참 능력인 것 같다. 참 저런 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속을 안 보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뭐 영숙이 광수에 대해서 뭐 물어보기나 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어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알아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근데 애초에 영숙이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겁니다. 내가 광수를 위해서 질문도 하고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이 순간이 불편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혹시 남자 출연자들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숙이 영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일단은 왜 내가 영철한테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광수가 영철님은 좋은 사람 같다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영숙이 그 얘기를 듣고. 자, 그리고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그 질문이에요. 광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거 안 궁금하냐고. 아니 본인이 거절을 했고 광수가 분명히 100% 거절의 의미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렇게 가자. 이미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내 마음이 안 궁금하냐고.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듣고 싶어서 저거를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할 만큼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거절을 해놓고 저런 걸 또 물어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광수도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고 거절하기 힘드니까 내가 굳이 그런 거를 안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숙이 이제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광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왜 우는지 봤더니 영철님이 진심으로 다가왔던 거를 내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라고. 자, 광수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죠. 혹시 내가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해서 너무 다정하게 말을 해서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울었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영숙은 그게 아니에요. 애초에 광수하고 대화할 때부터 머릿속에는 경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영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광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대해서 안 물어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광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할 만큼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밝혀진 겁니다. 엄청난 캐릭터예요 진짜. 광수가 영철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니까 영숙은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영철이 그랬구나. 영철이 나를 위해서 몸으로 보여줬구나. 그런데 경수는 나한테 뭐 보여준 게 없네. 행동으로 해준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내내 옆에 광수는 있었지만은 광수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영철과 경수가 영숙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짧은 데이트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헛다리 짚을 뻔했다고 경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광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광수를 앞에 두고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두 남자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개념이 제대로 바뀌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이미 내가 거절을 한 남자인데 굳이 저기서 다른 남자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야 됐을까? 굉장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캐릭터라는 게 드러난 거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경수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 게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서럽고 분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영철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줬다. 이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내가 눈물이 난 게 아니고 경수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 게 없다. 그냥 입만 나불거렸지 뭔가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참 지독하게 이기적이다. 광수하고 헤어질 때도 그냥 뒤도 안 돌아봐요. 자, 광수도 이제 눈물을 흘리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 마음의 이별. 솔직히 만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 뭐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컸던 거고 연애 경험이 부족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 조절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경험이 쌓이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광수하고 영철이 같은 방을 쓰잖아요. 근데 영숙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철한테 나오시죠? 나오지? 이러면서 데려가요. 자, 먼저 반말을 한 것도 영숙이에요. 본인은 너라고 하는 거, 반말하는 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반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지, 광수를 알기를 뭘로 아는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아니 본인을 좋아해서 본인을 선택한 남자가 바로 옆에 있고 그러면은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광수는 애초에 관심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내가 배려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신경 쓸 캐릭터도 아니다. 참 대단합니다. 계속 반말하니까 영철도 반말하죠. 영숙이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오늘 갑자기 내 생각이 났었냐고. 영철은 영자가 알아보고 싶었고 이뻐 보였었다고. 그러니까 영숙이 나는 안 예뻐 보였냐고. 자, 이게 진짜로 영철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고 좋은 감정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광수한테 들었잖아요. 아, 내가 영철을 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었구나. 그리고 영철하고 좀 잘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급 관심이 생긴 거죠. 뭔가 진짜로 좋아해서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철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은 영철이었구나.
그래서 뭔가 감동받은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철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이고 뜬금없는 상황이죠. 자기한테 굉장히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관심 있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영철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갑작스러운 저런 행동의 변화. 그리고 광수가 해줬던 얘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내가 영철 앞에서 웃었던 웃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리고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은 분이 계셨다고. 그게 경수라고 직접 대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 경수하고는 달리 영철님은 행동으로 보여줬다. 영철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참 얼마나 배려심이 없는지 광수가 다 듣고 있잖아요. 방문을 쩍 열어놓고 바로 거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게 안 들리겠냐고. 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내가 어쨌든 거절을 한 사람이고 이성적으로는 내가 별로 호감이 없어서 거절을 하게 됐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뭔가 좀 선을 지켜야죠. 내가 이성적으로 호감이 없다고 해서 인간적으로까지 저렇게 예의 없이 구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거절을 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영숙이 열심히 영철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데도 진짜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나는 진짜 네가 좋아 이게 아니고 광수가 그러던데 내가 너를 보고 많이 웃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행동으로 뭔가를 많이 보여줬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도 약간 헷갈리는 거죠. 이게 내가 좋다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의도한 바가 뭔지. 그래서 영철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조금 까칠해지긴 했어요. 왜냐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잘 삐지는 스타일이고 그게 또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투가 좀 까칠해지고 거칠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게 영철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론이 뭔데? 결론을 얘기를 안 해요. 어른이 되면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리고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철이 그러잖아요. 증명을 해달라고. 너는 나한테 말만 했다고. 이 말로는 뭔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역시나 영숙도 행동으로 한 거는 경수였고 나한테는 말로만 했다. 그러니까 너도 뭔가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철이 그 얘기를 해요. 광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거는 네가 거절을 한 광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수 얘기를 하면서 광수가 이랬더라. 광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어쨌든 둘은 안 된 거잖아요. 차인 거고 광수가. 그러면은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누가 어쨌더라. 누가 어쨌더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광수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영숙이 짜증났던 거예요. 영철은. 짜증이 나지. 자꾸 나는 이래. 내 마음은 이래. 이게 아니고 광수가 나는 이렇다고 하더라. 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진심을 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말은 뭐 저렇게 하는데 결국 누군가를 선택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경수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영철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공용 거실에 모이는데 보면은 순자하고 경수가 붙어 앉아 있고 영숙이 영철 옆으로 가요. 그러면서 관심 있는 척 뭔가 얘기하죠. 나가서 뭐 먹고 싶냐고. 그러니까 영철이 플레인 요거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숙의 귀는 지금 경수한테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영철이 한 얘기인데 못 들었어요. 안 들리는 거죠. 영철이 하는 얘기는 주변여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바로 옆에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저걸 못 들었다라는 거는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숙은 또 똑같은 얘기만 해요. 자기는 광수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깨달음은 얼어 죽을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영철이 짜증을 내잖아요. 너는 종잡을 수가 없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는 겁나 여우든지 겁나 순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너는 여우인 것 같다. 그런데 진짜 날 속이고 있는 거면은 여우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영숙은 영철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영숙이 고세를 못 참고 경수를 불러내서 얘기를 해요. 순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대화가 끊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요. 왜냐? 내가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순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던 말든. 그리고 영철한테 관심 있다고 꼭 잘해볼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한지 과연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게 무너지죠. 영철이 그 모습을 보잖아요. 영숙이 경수를 데려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 좋다고 저렇게 막 쇼를 하다가 경수가 보이자마자 틈을 보이자마자 바로 낚아채 가버리잖아요. 속이 아닌 거지. 그리고 경수하고 영숙이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해요. 2시간 가까이. 말이 2시간이지 2시간 동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정숙이
이제 쉬려고 방으로 가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둘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갑니다.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가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내일 대화하고 좀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영숙은 이제 싫은 거지.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하다 가자고. 그래서 경수가 다시 물어보잖아요. 여기 방 누가 쓰냐고. 왜냐 정숙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걸 자기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영숙이 정숙이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수가 얘기를 하죠. 정숙님이 오다가 틀었다고 방향을. 그러니까 상관없냐고. 그러니까 영숙이 상관없죠. 아니 상관이 왜 없어요. 그거는 정숙이 결정할 일이지 영숙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정숙은 피곤해서 쉬려고 가는데 영숙은 본인이 뭔데 상관이 있네 없네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옮겨서 이야기하죠라고 하면서 자리를 옮겨야죠. 정숙은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고. 이 배려심이 없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배려심이 뭐예요?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는 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자리를 옮기면 된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까지 쉬지 못하게 하면서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정숙한테 피해를 주냐 이거죠. 자, 그리고 긴 대화를 마치고 나서 경수하고 영숙이 공용고실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도 옆에 꼭 붙어 있어요. 경수도 애초에 순자가 7이고 영숙이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순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거의 없다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골라야 되니까 순자가 1등인 거지 그렇게 막 마음이 있지 않다. 보면은 순자를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안 쓰이는 거죠, 신경이. 자, 순자도 그거를 못 참고 이제 경수한테 얘기를 하죠. 나랑 대화 좀 하자고. 영숙이 웃는데 어이없어 하는 웃음이죠. 네가 감히? 화가 났는데 웃음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숙이 혼자 남게 되고 그 옆에 영철이 다시 앉게 돼요. 자, 눈치를 보게 되죠. 당연히. 눈치는 보는데 모른 척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일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그냥 퇴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영숙이 왜 그러냐고 하죠.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뭐 광수가 내가 네 앞에서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웃더라. 나한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는 영철님 뿐이더라. 그러면서 막 고백 같은 것도 하고 꼬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경수를 보더니 돌변해가지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지금 저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모르는 척 물어봐요. 영숙은 계속. 왜 그러냐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서 영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철한테. 2층에 올라갈래? 할 말이 있어. 본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데리고. 그러면서 올라가서 다시 물어봐요. 왜 퇴소 생각을 했냐고. 영철이 그러잖아요. 알면서 물어본다고. 그냥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 게 바로 음흉하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 끝까지 모르는 척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철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영숙이 갑자기 돌변을 하니까 서운함이 몰려오더라. 당연히 서운하죠. 이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삐질 수도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영숙이 또 뭐라고 하냐? 그런데 경수님은 나한테 특별히 행동으로 보여준 건 없었다고. 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영철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수는 보여준 것도 없는데 네가 고민을 한다는 건 끌려 하는 거다. 끌리는 거다, 경수한테. 그러면서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지겨워요, 이제. 보여준 게 없는데 반대로 보여준 게 있는 사람도 있다고. 있으면 뭐하냐고. 보여주면 뭐하냐고요. 관심이 없는데. 영철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행동으로 했는데 너는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경수한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러면서 또 대답을 회피하는 말을 하면서 빙빙 돌려요, 말을. 그래서 나는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2명이 남았다고. 영철하고 경수. 그런데 뭐 어쩌라고. 영철이 엄청 짜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는다고. 초장에 다 끝냈다고. 결정적으로 하나 물어봅니다. 밖에서 나를 만났으면은 사귀었을 거냐 네가 나를. 영숙이 대답을 안 해요. 못하죠. 야, 저렇게까지 대놓고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거는. 너 밖에서 나 만났으면 사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는 안 사귄다라는 거거든요. 넌 내 스타일 아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알랑방구를 끼면서 영철한테 그렇게 했던 거고 그게 굉장히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냥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철이 나를 좋아했었고 그래? 내가 영철 앞에 있으면은 내 웃음이 자연스럽다고?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영철도 나를 더 좋아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 상황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경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한 명이라도 내 옆에 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경수하고 대화도 잘 풀렸고 나한테 휴대폰도 쓴다고 했고 이제 더 이상 영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을 빙빙 돌려요. 내 기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냐고. 솔직하지도 못해. 자기의 마음을
일도 말하지 않아. 음흉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자를 사귀겠다 마음 먹었을 때 진짜 음흉하고 자기 마음은 일도 얘기를 안 하고 뭔가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피해가고 최악이거든요. 영철은 이미 짜증이 날 대로 났는데 방송이라서 좀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장담하는데 까다로운 사람이다 라고 영숙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이 그럽니다. 근데 사람을 볼 때 판단을 그렇게 빨리 하는 편이냐고.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본인을 스스로. 판단은 이미 지난주에 끝났어요. 지난주에. 빨리 하는 편이 아니고 본인이 본인을 빨리 드러내는 편이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하죠. 나는 너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 본인이 먼저 말을 놨잖아요. 반말하고. 그런데 갑자기 영철한테 너라고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라면서 영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너라고 말하는 게 싫으면은 본인도 존댓말을 했어야죠. 영철님, 영철님 이러면서. 그런데 본인은 말을 탁 깠단 말이지. 본인이 말을 먼저 그렇게 까놓고서. 그러니까 영철도 같이 말을 놓은 거고. 그래놓고 싫다고 하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저기서는. 그냥 빨리 손절하고 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영철이 막 짜증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정한 사람 아니다. 나는 남초 회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영숙이. 어떤 거 같냐고. 나랑 영자님 중에 누구냐고. 아니 본인은 일도 얘기를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다 알고 싶은 거야 그냥. 저거는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광수한테도 이미 거절을 해놓고 그런데 내 마음을 아직 못 들었는데 내 마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미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저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너무 몰리는 기분이 드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철이 대답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영숙이 두 분밖에 없는데 뭘 대답을 못하냐고. 자, 이제 외모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영철이. 외모도 성격도 자연스러운 걸 추구한다고. 입술도 살짝 부러졌으면 좋겠고 뭔가 얼굴도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코에 콧기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영숙이 갑자기 영자네 그거는 손절하는 거죠. 콧기름이 있으면 영자인가? 지금 이 두 사람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짜증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숙은 빨리 영철을 손절을 해버리고 싶은 거고 영철은 영숙의 저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영숙은 어떻게든지 끝낼 그 상황만 분위기만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된 거고 어쨌든 영철도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저거를 핑계로 하면 되겠다. 말투도 그렇고 너무 센 모습이다. 다정스럽지가 않다. 그러면서 손절치는 발언을 하잖아요. 인터뷰에서. 본인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해놓고서 정작 올라가서는 영철에 대해서 물어보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모든 대화가 다 저렇습니다. 대화하는 게 짜증스러워요. 화를 돋구고. 정말 여기서 끝내는 게 낫습니다. 잘 돼봤자 좋을 게 없어요. 성질만 버립니다. 자, 가장 웃겼던 거는 영숙이 순자를 찾아간 거예요. 영철님이나 순자님이나 뭔가 연결된 관계가 있으니까 뭔가 경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 거, 경수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게 마음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 얘기를 하려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나 경수한테 마음이 있다. 나 경수한테 직진할 거다. 선전포고 하러 간 겁니다. 순자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순자는 그런 거 전혀 없고 나는 경수님한테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숙이 자기는 방금 영철님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뭔가 방향이 잡힌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알죠. 아는데 얘기를 안 해요. 특징적인 거죠. 영숙이 본인에 대해서는 꽁꽁 숨겨요. 모든 거를. 그리고 본인한테 누군가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쪼르르 달려가서 본인도 관심 있는 척 그런 리액션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또 흥미가 떨어지면은 또 그 관심을 끊고. 순자가 영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영숙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겠다고. 영자도 그러거든요. 본인 얘기를 잘 안 한다고. 우리 얘기는 물어보는데 본인 얘기는 잘 안 한다. 투명하게 행동은 하는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여자들끼리도 지금 편이 갈린 것 같고 이번에 보여준 영숙의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진짜. 광수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들 이런 것도 그렇고 영철한테 하는 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이용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영철을 이용을 했고 이용을 하려고 하다가 경수하고 그래도 대화가 잘 되고 잘 풀리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렇게 손절을 해버리고 그냥 내가 영철한테 마음이 없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영철 때문이다. 영철이 성격이 저래서 그렇다.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이번에 영숙의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남자들한테도 적이 될 거고 여자들 사이에서도 적이 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죠. 지금 영숙만 문제가 아니에요. 정희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참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잘 데려왔어요. 정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